그리고 민족문화가 가장 전통문화가 있던 곳이 사찰이었어요. 사찰. 그리고 딱 해방 이후에 불교 신도가 약 90% 가까이 됐습니다. 90%. 기독교 신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를 깨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불교를 깨는 작업을 또 시작합니다. 깨는 작업. 하여튼 그런 깨는 작업을 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불교를 깨가지고 그 불교 신자들을 전부 다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어쨌건 그 보도연맹을 통해서 여러분 보도연맹 잠깐 내용 다 아시죠? 본부들을 다 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잠깐 할까요? 네. 보도연맹은 무슨 뭐냐면 여운형 씨가 만드는 소위 그 국회장으로 만든 거대한 그 정부가 있죠. 건국준비위원회. 네? 그렇죠. 건준이죠. 건준에 의해서 일본군한테 총이고 보고 싹 다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건주들이 다 전부 다 싹 잡습니다. 그 총기들을 갖고 있죠. 근데 미군이 들어오면서 다시 친일파들을 내지는 경찰들 동원해가지고 다시 전부 다 도로 뺐습니다. 뺏는 과정에 싸움이 붙어요. 그러니까 건주를 만드는데 학도병들 전부 다 그동안에 독립국군 사람들 전부 들어와가지고 그쪽에 치안을 했는데 이 새끼들 자기들 잡아가지고 학도병 집어넣고 친일파들 경찰 풍문하고 이 새끼들이 들어와서 달라는데 죽였어요? 싸움이 붙는 거예요. 싸움이 붙어. 근데 저기 화력이 좋으니까 밤에는 산으로 가. 건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낮에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낮에는 다시 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던 주민들이 북에 저쪽에서 그걸 빨치산이라고 그래. 이 빨치산이라는 실체가 이게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실제 독립운동을 한 건준의 멤버들이었어요. 산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오면 밥도 해주고 이 사람은 이쪽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밥을 해준 사람들은 부역자라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다 저쪽에다가 빨치산에 부역을 했으니까 너희들 다 잡아 들어갈래? 자수해라. 앞으로 너희들 전부 다 자수해라. 그래가지고 그 자수한 사람들 전부 다 보도연맹에다가 넣어. 근데 그 당시에 보도연맹은 그 보도연맹을 가입을 하면 쌀도 주고 뭐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전혀 부역을 안 했어도 많이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그래서 그 인원이 약 20만, 30만 명, 내지는 한 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전국에. 다 용서해 준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이미 부역했어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다 가입해요. 그런데 6.25가 딱 터져가지고 내려오니까 몰살을 합니다. 그리고 몰살할 때 뭐냐면 밀고하고 신고하면 떼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어떻게 했냐면 저놈이 나를 저놈이 과거에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 그럼 신고해. 저들끼리 너가 부역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마다 바로 옆집도 못 믿고 심지어 자기 삼촌도 못 믿고 자기 부모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는 그런 형편없는 거의 불신의 사회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기본 내용 중에 뭐냐면 빨갱이라고 하는 좌익에 몰려버리면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는 공포심을 철저히 심었습니다. 바로 지금 한나라당이 바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정부 겁내는 겁니다. 왜? 과거에 죽었으니까. 이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 싹 죽는다. 공포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대구, 그 대구 있는 데인데 대구가 굉장히 꼴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대구는요, 최근까지 죽여봤죠. 빨갱이. 이게 뭐냐? 인혁당 사건. 1차 인형, 2차 인형 해가지고 뿌리채, 한국인의 지식에서 좀 똑똑하다 그러면 빨갱이로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야, 저게 한나라당이 저게 부정선거를 했건, 뭐를 했건, 새누리를 무조건 저쪽 안 붙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공포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구라고 하는 곳을 철저히 보수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 배경들이 한국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것은 여러분 타고로 알죠? 타고로. 시인 타고로가 인도의 타고로가 한국에 와서 이 한국이 앞으로 전 세계의 공방의 빛이 됐고
전 세계의 정신적인 뭐 하여튼 뭐 엄청난 시를 남겼어요. 사람들이 저는 저 머리가 총괄한다 왜 갑자기 예언자. 지금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요. 이라크 지역에 슈메르 문명이라는 거대한 기원전 5,000년, 지금부터 이제 기원전 5,000년, 7,000년, 7, 8,000년에 거대한 도시가, 문명 도시를 발견한 거예요. 문명 도시.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 탕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게 문자가 달려있어요. 문자가. 이게 이른바 이제 쐐기 문자라고 하는데 쐐기처럼 생겼어요. 이 문자들이. 이 문자의 어순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말 어순이야. 한국의 어순, 한국말 어순이 전부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어순 자체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국이 식민지 상태에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게 없어. 일본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자의 원리를 찾아보니까 일본이다 이거. 일본으로 그 학자들이 그 수메르 문명의 원주가 일본이 아니었을까 해가지고 일본을 간 겁니다. 어? 일본을 갔다가 일본의 것이 도레인이 일본을 지배했다는 것 보니까 이게 한반도. 그래서 한반도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충 지나가고 말 것을 처음에는 하루 이틀 검사할 거다 놀래가지고 이게 한 달 정도 동안 한국 문화에 대한 역사를 이 양반이 하고서 이야 이게 한국인이야말로 세계 문명사의 새로운 빛을 던지고 지금 이 암흑의 전 세계사가 새롭게 복원될 것이다라고는 예측을 한 시를 냈던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한자라고 쓰고 있는 거 있죠? 그 전부 우연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한자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한자가 원래 각골문자 아닙니까? 각골문자가 중국의 상나라 문자. 중국의 상나라. 근데 상나라가 과연 본민족이냐? 상나라가. 그것이 그 상나라 위에서 이주한 인물입니다. 어디서 이주냐? 북방에서 이주. 그것이 유화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주한. 그 유화가 요즘 최근에 부각된 홍산, 유화량 지역이라고 하는 홍산 문명에서 비롯된 두 가지 가지가 흘러나와요. 하나는 구조선으로 이어지고 하나는 상나라, 상나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위 뭐냐면 신탁을 해갖고 이 신하고 교통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민족이라고. 중국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민족이 안 그래. 걔네들은 지룡신이라고 그래. 땅에서 왔다고 생각해. 왜? 땅으로 먹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각골 문자의 어순이 우리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상나라를 먹고 난 뒤에 어순을 다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 문명화 해요. 그 다음에 황하 문명이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기원전 2700년, 2200년부터 느낌이 안 됩니다. 근데 전 세계의 문명이 기원전 3500년, 약 1000년 정도 앞선다고. 그러니까 쪽팔린 거예요. 그런데 홍산에서 발견되어진 소위 유화 지역의 문명이 기원전 3500년에 5000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네 문명으로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어? 뭐가 문제냐면 그 문명이 돌 문명이다. 돌. 옥 문명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이 장류 문화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장류 문화, 석신 문화를 해가지고 유월을 이렇게 파서 거기다가 시체를 둡니다. 시체를 두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휘어먹기. 그런데 그 당시가 뭐냐면 신석기 시대 후반에 속해.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중간 시대야. 그걸 옥문명 시대라고 해요. 옥. 그러면 그게 이제 청동기가 왜 만들어졌냐면 옥을 찾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청동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청동기 문명이 시작이 돼요. 그 청동기 문명 자체가 되니까 이렇게 돌로 이렇게 돌 같은 걸로 이렇게 쟁기질로 해가지고 밭을 가는 것보다는 쇠붙이 청동기로 가니까 농업 생산력이 극대화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석실 문명이 그대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고구려로, 고조선, 고구려로 이어지고 신라, 백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고구려 벽화가 전부 석실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부 다. 그런데 중국에는 그게 없어요. 자기네 역사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남한에서 학자들이 식민사관을 주도로 한 학자들이 상고사를 부정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화만 있지 상고사가 없어. 그러면 한국의 역사 기원이 언제냐면 기원전 2세기야. 기원전 2세기니까 예를 들면 몇 년이야? 기원전 2세기면 기원전 3세기 2333년. 2세기 내지 3세기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은 역사가 없다고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래? 그럼 우리 걸로. 그래서 자기 걸로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걸 이른바 뭐라고 하지? 동북공정. 그렇죠. 그걸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의 실체가 고구려를 벗기 위한 게 아니에요. 고구려를 벗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하거든. 고구려를 벗기 위한 것이 아니고 홍산문명, 자기네 뿌리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상나라 얘기했는데 초기에 민족의 시원들을 바꾸는 작업을 통해서 하상주 단대 공정이라는 걸 해요. 중국이. 그걸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동북공정을 통해서 저기 홍산문명, 고대 문명을 자기 걸로 만들어 가니까 그것이 뿌리가 되니까 자연히 그 줄기가 어디 와요? 고구려 올 거 아니에요. 그래 고구려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중국사로 편입됩니다. 지금 고구려 우리 역사 아닌가요? 공식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홍산문명이 고고학적으로 그대로 이어져요. 고고학적으로 그대로 홍산문명이 소위 돌문화가 그대로 이어져갖고 고인돌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에서 고구려 벽파로 해서 이어지는 문명이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홍산이 저쪽으로 가면 그 줄기가 고구려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저기 만리장성을 옛날에는 저기 요와 저쪽에 끝이었는데 지금은 백두산까지 만리장성을 있습니다. 백두산 아래 밑에 그 단동으로 해서 만리장성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만약에 남북한이 문제가 생기면 평양까지 만리장성을 만들겠다는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그래서 고구려 역사가 고구려 찾기 옛날 동북공정이 말이 많으니까 노무현 정부가 정권이 그래요? 그럼 고구려 역사 찾아야 되겠네? 그래서 고구려 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고구려 재단. 고구려 재단을 돈 70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고구려 재단을 학자들이 막 풀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제야 사학자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너희들 제야잖아. 아웃시켰어요. 그래갖고 제도권 서울대 중심으로 제도권 사학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역사가 바뀌네. 네, 딱 그대로 됐고 또 마찬가지 자기들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들이 전부 다 기원전 2세기야. 그러니까 고대사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70억을 딱 까먹고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의 역사, 중국의 역사 기원은 기원전 16세기. 중국의 일본의 역사 기원은 기원전 4세기. 한국의 역사 기원은 기원전 2세기. 일본보다 우리 역사 기원이 작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 70억으로 드린 조명이가 됩니다. 서울대를 문제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고구려 재단이 명칭을 바꿔서 동북아 역사 재단이 그 학자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입니다. 너무 쉽겠네요. 그렇게 역사들을 바꾸면서 동시에 그렇게 작업을 하면은 향후 일본 총독부에서 물러가면서 미 군정한테 얘기하는 것이 이대로 우리가 허락한 대로만 하면은 향후 50년, 60년 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친명한 나라가 될 것이다. 미련합니다. 전 세계 양키 보험을 하지 않으면 위대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렇게 와 있어요. 자, 이렇게 처참한 상태에서 지금 민복이 시작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는 점점 더 이제는 아까 어제도 얘기했듯이 일본의 강인당 형태로 가가지고 계속 식민지 상태로 영국이 한반도가 미국의 하나의 코리아나 주가 되어 우리가 뭐 인디아나 캘리포니아 뭐 하듯이 하나의 주가 되어지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 단계에 민주주의 실천, 국민운동 본부가 떤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고 어떻게 현실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는 모색을 해요.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야 돼.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오염되어진 사람들을 다시 머리를 청소해주고 이런 작업을 당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슬픈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사의 문명을 퍼뜨리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엄청난 군사력과 그리고 힘을 가졌던 민족. 지금은 오히려 막 들있다 저기 다문화라 그래가지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국을 또 적창을 만들고 있는 이러한 어떤 업무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거에 우리가 정돈해야 할 사명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럼 잠깐만요. 옛날에 우리 중학교 아직 안 끝나셨어요. 잠깐 제가 끝나고 질문을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지금 오늘이 1월 12일에 신년에 들어가는데 말의 해인데 말처럼 뛰어서요 우리가 1000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1차 목표를 잡아야 된다. 1000명이 확보가 되면 3000명은 쉽습니다. 1000명만 회원이 어떤 회원이냐? 돈 내는 회원 얘기하는 거야. CMS로 내가 돈 10,000원씩 내고 5,000원 내는 회원이 1000명이다. 그것이 1차가 되면 그건 굉장히 언제가 될지 몰라. 6개월호가 될지 1년호가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는 순간 3,000명은 금방 돼요. 그것은 1,000명이 되는 순간 3,000명은 최소한 2, 3개월 후에 3,000명이 됩니다. 3,000명의 우리가 돈 내는 회원, 거의 진성당원들 아니면 진성회원들이 되면은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한국의 희망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국의 동북 삼성, 중국 쪽에서 얘기하는 동북 삼성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전자하고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유전자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친연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요, 사실은 유전자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 하워드 뭔가 하는 있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왔는데, 이게 한국놈이라고 알고서 친 거야. 한국놈이라고. 어머니는 한국이고, 저는 얘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전자 보면 한국계 나오겠죠. 그런데 그 친구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왜냐? 걔는 처음에 뭘 배우냐? 영어부터 시작해서 한국말을 몰라요. 한국말을 모르면 한국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어떤 언어를 배우느냐가 유전자를 결정해요. 왜냐하면 우리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 사고를 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는 우리가 주어하고 동사가 나와요. 자, 나는 간다. 그럼 그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한참 그때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어디로 이게 간다는지 온다는지 아니 먹는다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한참 얘기를 듣고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땅으로 한참 돌려갖고 철학적 사고를 했더니 동사가 딱 나와. 이 개념이 달라. 기본적으로 의식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태인들이 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문화로 정해요. 그 사람이 유태인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문화로 정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신들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문화로 유지하는 것이지 우리 문화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문화 깨는 작업을 심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힐러리 상원의원 시절부터 후원회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오바마하고 아침 식사에 초대받는 대단한 명예로운 그런 한국 사람인데 그분이 지금 그 책 이름이 대충 우리 그런 말씀하신 우리 10,000년 이상의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 대한 책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책을 초보 상태에서 힐러리 의원에게 전달을 하고 상원의원 시절에 그다음에 책이 제일 먼저 발간됐을 때도 힐러리한테 줬다고 그래요. 그랬고 그 상당히 홍 박사가 하시는 이야기가 진짜 우리 문명 허성도 박사가 얘기하고 서울대 요즘 허성도 박사 이야기를 우리 소송인단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셨죠? 우리 세종대왕 시절에 우리 역사가 얼마나 정말 중국보다도 세종대에 이렇게 발화한 칠상산 같은 그런 책력을 만들고 그런 것을 이렇게 그게요 지금 2007년도부터 전 세계에 유수한 한 10개 이상의 대학에 교재로 채택이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희망적인 것이라면 100년 전에는 사실 일본 사람들이 루즈벨트를 설득하고 이럴 때 우리 문화를 아주 자기네 그 지배한 한민족을 자기네가 지배했다 이런 근거에서 역사 왜곡을 상당히 심각하게 해서 그것이 사실 미국 사람들 깜빡 속인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 비극이 시작이 됐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카스라 테프트 조약이라든가 이런 배경들이. 근데 지금 100년 후의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우리 국내에서는 많이 지금 이제 상고사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부터 이제 발화가 지금 막 시작이 돼서 그게 동북아 역사재단 같이 아주 그 꼴통들의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는 것 못지않게 반대적으로 상당히 그 우리 상고사에 대한 관심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열렬하게 부리짖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대외적인 환경도 이미 그 미국의 그 아주 주요한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눈을 뜨고 마치 탁오르 정도의 그런 의식을 갖고 그렇다면 지금 그래서 저는 주시를 하고 있어요. 독일 통일에도 미국이 상당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몹시 미워하지만 그래도 또 지금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나름대로 깊은 공감 의식이 작용해야 하지 않은가. 그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그 1000년 이상의 그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100년 전보다는 훨씬 우리가 좋은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내외적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을 주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훨씬 100년 전보다는 유리하다라고 제가 여기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가만히 있어. 그 상고사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상고사 하는 사람들 많이 주장을 들어보면 하여튼 이 얘기 끝내고 대충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뭐 얼마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우리 집에 옛날에 금송아지가 있었어. 근데 지금 내 개털이야. 근데 사람들은 옛날 우리 집안이 이렇게 훌륭한 집안이었고 나는 개돌고 일도 않고 잡혀들어라. 그리고 옛날 추억을 보고 살아. 그것은 오히려 오늘의 문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문제를 없애버리기 위한 하나의 위로 내지는 자족의 형태로 끝날 수가 있어요. 고대사 공부한 사람들이 함정에 거가 있습니다. 고대사 공부한 사람들은 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옛날에 뭐 그걸로 해서 밥 벌어먹고 살아. 그런데 사실은 고대사는 현대사와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으로서 고대사가 거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막 뻥튀기해갖고 막 백제가 무슨 뭐 저기 중국 땅에 있었고 신라가 중국 땅에 있었고 그런 사람들 주장이 있어요. 뭐 진영들 들먹이고. 근데 그것은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안 돼. 예를 들면 우리가 부산 횟집이 제가 어디야 강원도에 있었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부산 횟집 간판이 강원도에 발견됐어. 이거 부산이 여기 있었던 거야. 그거 똑같은 거야. 이 고고학 유물 발견도 사실 그런 위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역사적인 흐름의 안목에 있어서 오늘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관점에서의 고대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소위 진보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역사운동하는 사람들 굉장히 문제에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 고대사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운동을 막 흐려버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예, 또